As you may have heard, San Francisco Mayor Daniel Lurie wants to make it easier for small businesses to go through the permitting process. Well, on the day of his inauguration, Mayor Daniel Lurie mentioned several changes coming to San Francisco, including this one. The era of a new restaurant going through 40 inspections and receiving 50 different answers is over. 안녕하세요. 미국 알려주는 실리콘밸리 누나입니다. 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업을 해보셨거나 해보려다가 포기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비즈니스 오픈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지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공중화장실 탐방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영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한번 봐주세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변기 하나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하는데 예상 기간을 3년으로 잡았습니다. 네, 석 달 아니고 3년입니다. 그것도 화장실 변기 하나예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는 공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도시가 망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두 번째로 큰 고용주가 누구냐면 바로 샌프란시스코 도시입니다. 두 번째로 큰 고용주예요. 이 도시의 학교를 제외한 샌프란시스코의 공무원 숫자는 무려 34,000명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학교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24명당 1명의 공무원이 있는 셈인데 그러면 정말 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도시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죠. 샌프란 하면 지금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샌프란시스코 하면 요즘에 유튜브에 뜨는 거는 뭡니까? 도심에서의 노숙자 문제는 매일 나오고 있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이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도 종종 보이고요. 대낮에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한 노스페이스, 또 자라 같은 대형 브랜드들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매장을 철수를 했죠. 현재 2024년 말 샌프란시스코의 공실률은 36.7%입니다. 굉장하죠. 그것도 조금 오른 거예요. 그 전 분기에는 2024년 3분기에는 36.9%였습니다. 공실률이 조금 심각하죠. 샌프란시스코의 공무원 숫자 말씀드렸잖아요. 샌프란시스코의 연간 예산이 약 160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21조 원인데요. 이 21조 원의 절반이 공무원들의 연봉과 복지 혜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도시의 또 예산 부족이 심각합니다. 무려 올해 예산 부족이 8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약 한국 돈으로 약 1조 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공무원 수는 34,000명인데 왜 도시의 치안, 노숙자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점점 심각하게 되고 있다. 라고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도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일례로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에는 똥지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즉 길가에 볼일을 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 시민들이 거기다가 리포트를 하면 여기 와서 똥 좀 치워달라고 그런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났죠. 이렇게 공무원이 많은데 시민들의 불편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많은데요.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무원의 58%는 샌프란시스코에 살지 않습니다. 2022년 기준 통계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집값과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공무원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살 수 없고 그 외곽으로 나가서 사는 거죠. 시민들의 불만이 이겁니다. 샌프란시스코 공무원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살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분노가 집중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바로 빌딩 퍼밋 부서입니다. 건축 리모델링 허가를 발행하는 부서인데요. 이 부서는 주민들에게 탁상 행정과 관료주의의 끝판왕으로 불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그 부서의 90%는 없애도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저도 예전에 집 리모델링 하면서 퍼밋 받아봤거든요. 진짜 피곤합니다. 이거 집 한번 리모델링 하신 분들은 다 겪어봤을 거예요. 퍼밋이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여기는 더 심할 거 아닙니까? 샌프란시스코는. 작년 2024년 전 세계
화제거리가 됐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요, 변기 하나가 들어가는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예상 기간 3년 받았고, 그 비용은 1.7 밀리언 달러, 하나로 22억의 예산을 들었습니다.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22억 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22억 원 들여서 그 화장실 짓지 말고 그 앞에 있는 집을 하나 사라. 맞는 말이죠. 그 집을 사면 화장실이 최소 2개 있거든요. 방도 있고, 정말 더 경제적이죠. 그리고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이 화장실은 지금 짓는데 3년이 걸리는데 앞에 집을 사면 화장실 2개에다가 집도 방도 오잖아요. 진짜 황당한데 실화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갔다가 왔어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런 비효율 때문에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식당을 오픈하기보다는 비싼 권리금을 주고 기존 식당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인도 음식, 한국 음식, 아니면 피자집, 이게 약간 음식의 분야가 틀리면 부엌의 레이아웃이라든지 식당 전반을 리모델링을 하더라도요, 식당을 주고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배관 이런 것들 새로운 식당을 할 때 걸리는 기간은 엄청 더 걸리거든요. 렌트비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이 다르더라도 기존 식당을 인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사례도 뉴스에서 나오는데요. 타코 가게, 대단히 팬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멕시코 타코 가게인데도 식당을 오픈하고 운영하고 하는데 4년이 지금 걸렸다고 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계속 퍼밋인 거예요. 진짜 끔찍합니다. If anyone had a reason to complain about government bureaucracy, it's Jose Castillo, owner of Cielito Lindo Taqueria. There was nothing lindo or pretty about the restaurant's permitting process, which took nearly 4 years and thousands of dollars in fees while trying to meet the required building and planning codes. They put this obstacle, another obstacle, so make you do life impossible. When it came to upgrading the electrical system, he was forced to add 2 meters, one for his business and another for the entire building. So once you had this in place, right, which cost you a fortune, they asked you to build this wall as well? Exactly, so I had to do a new modification. And each time he had to modify the plans, it cost him more money. All along, he continued to pay for rent while he was still closed. 이 동네에 한국 마켓 있거든요. 2022년에 계약했는데요. 아직도 강감무소식입니다. 2022년, 2023년, 4년, 2025년 지금 4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퍼밋. 끔찍하죠. 뉴스에서 또 다른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요. 스페니시 테이블이라는 와인샵인데 와인샵에다가 그 한 구석에 이제 바를 만들려고 했어요. 거기 한 코너에 시음하고 치즈랑 이렇게 겉들여서 먹을 수 있는 바를, 큰 것도 아닙니다. 작은 건데 거기에 단계가 11단계가 들어간대요. 그리고 공청회도 들어간대요. 조그만 한 구석에 만드는 바인데 무슨 공청회가 뭡니까? 그리고 공청회에다가 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나오면 또 거기서 올스탑이에요. 시장까지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그냥 펄밋 전문가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펄밋 해결해주는 전문가를 고용하는 비용이 한 $10,00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400만 원. So let's take someone currently going through the permitting process just to get a license to serve wine at the store where bottles of wine are already sold. How could that be complicated? It's not a nuclear waste site, it's a wine bar. So we're thinking about subdividing about right here, moving the retail items towards the front of the store, maybe moving some of the wine back here, and what you see as being occupied by various things would basically become a little bistro. Bastian Schell owns the Spanish Table. He thought it would be an easy process because of Proposition H, which is meant to streamline the approval process for small business permits, some taking only 30 days. We went through a permitting application process with the city thinking we could get it done quickly, and then sort of hit this wall of this is going to take 6 months, and I can't figure out all these forms. I think we're going to have to hire somebody. Right off the bat, he was met with 11 steps just to apply for a conditional use permit, including
providing architectural plans, submitting the plans, reviewing the plans, and a public hearing where anyone can weigh in. Then there are these next steps. He already has a Type 20 license to sell wines at the store. But to serve a glass of wine with, let's say, a little bit of cheese on the side, he needs a Type 42 license mandated by the state. But wait, there's more. When that conditional use permit is granted, the issuance of the alcohol license then is subject to Board of Supervisory approval and mayoral sign-off. Like, get that for a minute. It's been 6 months already, and Scholl has decided to hire a consultant who knows the permitting process inside and out. How much is that going to cost you to hire that consultant? I think it'll cost us, between the consultant and an architect, it's probably going to be somewhere close to $10,000. 진짜 이 관료 행정과 탁상 행정의 끝판왕이라는 게 느껴지죠. 작년 2024년에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당선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 루리인데요. 이 사람이 단순한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청바지 브랜드 아십니까? 여러분, 유명한 청바지 브랜드 생각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리바이스. 맞습니다. 리바이스를 창립한 가문의 후계자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하죠? 이 사람의 어머니가 리바이스 창업자의 증손녀이고, 이 시장이 어릴 적부터 샌프란시스코 지역사회 활동에 깊이 관여를 해왔습니다. 이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빌딩 시스템 간소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처럼 퍼밋이 신청하고 결제하는 것이 굉장히 간편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As you may have heard, San Francisco Mayor Daniel Lurie wants to make it easier for small businesses to go through the permitting process. Well, this may not come as a surprise to you, but San Francisco has a lot of restrictions. We know that. And now the city is saying, hey, you know, San Francisco would like to have the permitting experience equivalent to, say, buying a pair of shoes online. You place the order, you pay for the shoes, or in this case, the permits, you submit your address, and then you track your application. Fast, predictable, and transparent. That's what the city is selling, but right now it's anything but. On the day of his inauguration, Mayor Daniel Lurie mentioned several changes coming to San Francisco, including this one. The era of a new restaurant going through 40 inspections and receiving 50 different answers is over. 그런데 시장이 발표했지만 기존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의 도시계획 규정이 벌써 2,500페이지랍니다. This is another reason why the process is so complicated. This is the planning code, 3 binders with 2,500 pages. These are layers and layers and layers of codes added through the years, mainly by San Francisco supervisors. 아,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제가 말했던 1.7 밀리언 그 화장실이 있는 그 지역이 노밸리인데 여기가 1987년에 식당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거리에 신규 식당 금지라는 조례를 만들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식당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식당 금지를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걸 푸는데도 엄청나게 공청회, 시위회, 법안 제출까지 해서 이게 엄청나게 밟아야 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오죽하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Now, we all know that codes are there for a reason. They're important, but some of them just don't make sense anymore, or they are old, and to undo them takes, well, basically an act of God. Let me give you an example. 1987, Noe Valley, they decide that there are too many restaurants, and they want to ban new restaurants on 24th Street, right? So they go ahead and that's a code. They banned it. But then decades later, they realize that the storefronts are empty and they need the restaurants. So now they go to City Hall to undo the ban, the merchants. And to do that, they had to go through a process. They had to propose it. They had to have hearings. A supervisor had to introduce legislation. They had to go through the planning department, the planning commission, the full board of supervisors. Oh, and I'm getting that's tired. again one
That's one code. Imagine all of the codes Oh that my exist. gosh. I have a headache. Exhausting. Yeah. I know.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비즈니스 오픈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겪어본 샌프란시스코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 알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실리콘밸리 문화였습니다.